자, 이번 시간은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탐구활동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을 개별로 탐구활동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그 물음의 답은 무엇인지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게 있다면 잘 정리하면서 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오리온 자리고, 이게 황소 자리고. 자, 이렇게 겨울철에는 좀 밝은 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도 여기는 베텔게우스라는 별이고, 여기 리겔이라는 별이고, 여기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이라는 별입니다. 색깔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의 색깔이 다르다, 뭐 빨갛다, 뭐 흰색이다, 푸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리겔이 상당히 색깔이 노란 걸 알 수 있죠. 이게 실제로 별빛이 아주 붉은 색을 띠는 별이고, 알데바란 역시나 붉은색을 띠는 별입니다. 나머지 별들은 거의 다 희게 보인다, 그죠? 자, 여기서 리겔 같은 경우도 약간 푸르게 보이는 별입니다. 자,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별을 밝기에 따라 구분한다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까? 금방 봤던 몇 개 짚었던 별들은 아주 밝죠. 그러면 요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별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를 뭐 제일 밝은 별 동그라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밝은 별을 뭐 세모로 할까요? 이렇게 세모별이 많네요. 그 다음에 뭐 밝은 별 네모 정도 할까요? 네모. 그 다음 밝은 별 별표로 할까요? 겨우 보이는 별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의 밝기에 따라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육안으로 몇 개의 집단까지 가능할까? 여러분들 지금 요 그림에 보이는 별들을 육안으로 다른 밝기의 집단으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10개로 나눈다 힘들겠죠. 맞습니다. 10개로 나누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금방 말했던 것처럼 4개 정도, 5개 정도 겨우 보이는 별이 있다면 뭐 5개 정도까지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구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밝기 차이를 눈으로 구분할 만큼 그 밝기 차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몇 개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 별을 밝기별로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를 볼게요. 히파르쿠스라는 사람이 기원 전에 그 당시 알려진 천여 개의 별의 성표를 만들어서 밝기에 따라서 금방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과 비슷하게 관측을 통해서 6가지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쌤은 4가지, 5가지 그랬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6가지로 구분해서 가장 밝은 별들을 1등급이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아까 봤던 리겔이나 또는 베텔기우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1등급으로 정했을 거고, 눈에 겨우 관측되는 별들, 사진상으로도 이제 겨우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 겨우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해서 그 사이사이 등급을 2, 3, 4, 5에서 6등성, 1등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1등성이 가장 밝습니다. 6등성이 눈에 겨우 보이는 아주 어두운 별이고. 자, 근데 한참 후에 19세기에 포구스는 히파르코스가 이야기한 기원전에 이야기한 1등성과 6등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별들이 대략적으로 한 100배쯤 정말 밝기 차이 나더라는 걸 알고 이제 5등급 차이가 100배 차이 나도록 정확하게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이가 100배 나도록 이제 그 기존에 있던 1등성이 밝고 6등성이 어둡다는 건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르죠. 정확하게 이제 수량화했습니다. 5등급 차이를 100배 밝기 차이 나는 것으로 정하고, 또 한 가지 1등급당 그러면 5등급 차이가 100배니까 5번 곱했을 때 100이 되는 게 한 등급 차이의 밝기 차이겠죠. 그래서 해보면 약 2.5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중요하게 탐구 활동 할 거고. 그 다음에 베가라는 별, 여름철 별자리 중에 제일 밝은 베가 별을 0등급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다르게 플럭스로 정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졌지만, 이 베가라는 별을 0등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관측되는, 겉보기 등급이 5등급으로 관측되는 별이 있다면 그 별은 베가보다 100배 어둡게 보이는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겉보기 등급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가 있네요. 자, 이 그림은 잘 알다시피 거리가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갈 텐데, 그 중에서 요 빛다발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빛다발이 1배의 거리에서는 여기를 비춥니다. 근데 이 빛다발이 거리가 2배가 되면 비추는 면적이 4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은 1배인 경우가 이 2배인 경우의 한 칸보다 4배 밝겠죠. 왜냐하면 이 빛다발이 내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더 밝지 않게 비치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3배가 되면 9면을 비추기 때문에 역시나 요 한 단위 면적은 이 아이의 밝기보다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 플럭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는 거리가 멀면 똑같은 광원이라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플럭스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 되고, 플럭스란 말이 어려우면 관측되어지는 별빛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까지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음 탐구 활동 보면, 자, 베가는 이제 측정된 플럭스가 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예. 자, 겉보기 등급 베가 여기라고 했죠. 자, A라는 별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 베가도 있고 이제 카메라를 망원경을 그쪽으로 보고 촬영을 했을 때 베가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A라는 별을 볼까요? 다시 A라는 별을 보니까 100이 나왔어요. 그 말은 베가보다 A가 100배 어둡게 보이는 거죠. 100배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관측한 그 플럭스가 100배 어둡게 보인다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겉보기 등급은 100배 어두우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정확한 정의대로, 포그슨의 정의대로 100배가 어두우니까 정확히 5등급입니다. 5등성. 자, B별을 볼까요? 또 B별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4천으로, 베가는 만이었는데 4천으로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촬영되었습니다.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베가의 약 정확히 2.5배네요. 2.5배. 2.5분의 1배.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약 2.5배가 1등성 밝기 차이니까 2.5분의 1이니까 약 1등성 어둡겠죠. 어두우니까 등급은 더 크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600은 역시나 2.5배 작으니까 2.5배면 약 1등성이니까 2등성. 얘보다 1600 역시나 2.5분의 1이니까 3등성. 역시나 640에 2.5분의 1이니까 4등성. 역시나 56에 2.5분의 1이니까 5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등성과 값이 다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얘는 분명히 원래 정의대로 100배 어두우니까 5등급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약 2.5로 한 칸 한 칸씩 값을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5등성이 아니겠죠. 조금 더 밝겠다, 그죠? 왜냐면 약 2.5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명확히 보면, 자, 1등성 11등성보다 몇 배 밝을까요? 5등성 차이가 100배니까 또 5등성 차이 나는, 5등성이 2번 차이 나니까 100배가 2번 되겠죠. 그래서 10,000배 밝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말하는 1등급 약
2.5배라고 했는데 소수 넷째짜리 구할 수 있을까요? 2.5배. 자, 약 2.5배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x 한 등급 차이에 한 등급 차이에서의 밝기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섯 등급 즉 다섯 번 곱하면 이게 100이 나오는 게 이 x 값이 한 등급 차이에 밝기 100겠죠. 그래서 x 5승은 10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또는 100의 5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5118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약 2.5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서 그냥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약 2.5배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2에 가면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해서 정확히 정량화되어 있는 아까 전에 말했던 등급과 강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히 구할 수 있는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식도 있는데 그거는 지구학2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등급 차이가 2.5배라는 사실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연주차의 원리 알아보기인데요. 자, 4분의 1원의 중심각은 90도이다.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얼마인가?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죠. 파이는 3.14로 요거를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원의 지름에 대한 원 둘레의 비가 이 파이가 되는 거고 3.14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름이나 반지름을 알면 그 해당하는 원의 호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전체 원이 아니고 일부 원이라고 하면 그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가 전체 원둘레에 대한 그 호의 길이 각도에 의한 호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라디안은 그 비를 이용한 각도를 표현한 것이고 차원은 없습니다. 단위는 없어가지고 라디안 곱하기 이제 반지름 해주면 둘레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 천문에서 활용되는 라디안입니다. 자, 4분의 1원에서 반지름이 10cm일 때 호의 길이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10이면 이게 2분의 파이니까 각도가 2분의 파이 곱하기 10 하면 요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파이가 3.14니까 3.14 곱한 15가 조금 넘는 그 값이 바로 요 길이입니다.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계산기로 45도일 때 호의 길이 얼마인가요? 45도일 때 45도면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4분의 파이 하면 역시 값이 나올 거고 중심각이 1도일 때 1도란 말은 라디안으로 그러면 1도가 얼마이냐는 말인데 우리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죠. 3.14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1도 즉 라디안으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요거를 해주면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오고 18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18분의 파이는 18분의 3.14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 더 있죠. 3.142로 자, 그런데 18분의 3이면 0.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길이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각도가 10cm의 반지름에서 1도인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0.5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호의 길이의 식은 쉽게 라디안으로 표현한 각도를 알고 있다면 이 L은 R 곱하기 세타가 된다는 사실. 이거는 당연히 각도 도로 표현하면 안 되고 라디안으로 표현한 값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시차를 이용한 연주 시차를 이용한 별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건데 1도는 몇 라디안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 다음에 0.0001도는 요 곱하기 0.0001 하면 되겠죠. 하나, 둘, 다섯 개니까 곱하기 이거 하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10cm이고 중심각이 요거일 때 호의 길이는 역시나 이 값 곱하기 10cm 하면 됩니다. 아주 작겠죠? 맞아요. 그러면 각도 1초는 몇 라디안인가? 각도 1초는. 자, 그러면 우리가 180도가 실제로는 180 곱하기 60분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간을 시분초로 쓰는 것처럼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1도를 60등분해서 한 칸을 1분이라고 1분을 60등분했을 때 한 칸을 1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는 180 곱하기 60분이고 또는 180 곱하기 60 곱하기 60초가 180도입니다. 그러면 1초는 몇 라디안인가? 이게 바로 180도니까 이게 파이죠.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1초는 180 곱하기 60 곱하기 60분의 3.14 라디안이 됩니다. 값은 엄청 작죠. 그래서 이게 바로 1초가 라디안을 표현한 값입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자, 각도가 작을 때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거의 같다. 그 이유는 이 질문 먼저 하고 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이게 호의 길이고 이게 현의 길이면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하지만 각도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을 때는 이 굴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둘이 길이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1라디안은 몇 초인가? 이게 지금 1초가 2라디안이었죠. 그러면 1라디안은 역시 이 값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럼 나누어 주면 여기에서 3.14 나누기 180 곱하기 60 곱하기 60 나누어 주면 여기도 나누어 주는 거고 그러면 1라디안은 3.1415 여기 지금 1592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592분의 180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에 보면 206265 나옵니다. 1라디안은 206265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첩지에서 반응하면 206265초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연주차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연주차와 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잘 기억 안 날 텐데 보면 우리가 거리를 파색 단위로 쓴다면 연주시차가 초로 단위로 쓰면 그 역수가 바로 거리다. 즉 연주시차가 0.5초이다. 그러면 거리는 0.5초분의 1인 2파색이 되는 거고 연주시차가 0.1초이다. 그러면 0.1분의 1이니까 10파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배웠던 거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을 혹시나 잘 안 난다면 한 번 더 꼭 기억하기 바라고 이번 이제 탐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자, 1월과 7월에 배경별과 함께 사각형에 넣어볼까요? 1월에서 요 별을 보면 배경별이 이렇게 있죠. 4개가 있으면 이 별은 A별은 이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아주 멀리 있는 역시나 배경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연주시차가 측정된다는 말입니다. 자, 연주시차가 1초라고 할 때 1월과 7월 배경별 사이에서 별 A의 위치의 차이 각도는 요게 1초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별과 이 별을 동시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2초겠죠. 이게 1초고 이게 1초니까 2초입니다. 그래서 연주시차를 꼭 기억할 게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별이 배경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각도의 절반이
연주시차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별 B의 연주시차를 오른쪽에 표현해 볼까요? 별 B면 요렇게 좀 삐뚤게 그렸고 요렇게 되니까 요게 바로 별 B의 연주시차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별 A와 B 중 어느 별이 지구로부터 먼가? 그림상으로 봐도 당연히 A가 먼데 그 이유는 우리 관측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지구에서 볼 때 배경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A보다 B가 훨씬 더 크죠. 여기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즉 연주차가 큰 B별이 가까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차가 어느 게 더 큰가? B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연주시차 P와 거리 R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 표라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직각. 자, 근데 위의 직각삼각형에서 연주시차 P가 아주 작은 각도 때 아주 작습니다. 거의 가장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가 1초입니다. 1초. 엄청 멀죠. 엄청 작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행되는 연주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겠는데 우리가 위의 삼각형에서 P가 중심각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원의 일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을 아주 큰 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꼴로 본다는 말입니다. 직각삼각형과 부채꼴은 다르죠, 모양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중심각이 너무 작다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중심각의 크기가 1초, 엄청나게 작은 각일 때는 이 직각삼각형과 이 부채꼴도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대로 P 곱하기 R을 요 호의 길이 이제 1AU로 보면 됩니다. 1AU인 이유는 공전하는 지구의 어떤 반지름이 여기에 측정되는 연주차에 의해서 측정되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고 이걸 호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의 길이는 1AU가 됩니다. 이 1AU는 안 바뀌겠죠. 별이 아무리 거리가 바뀌어도 항상 이건 1AU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주시차가 1초일 때 R은 몇 AU인가? 연주시차가 1초라면 이 R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죠. 관계식.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연주시차와 R과 1의 관계를 문자만을 이용했으면 역시나 P 곱하기 R이 1이란 말입니다. P 곱하기 R이 1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생각해보면 P는 각도고 초고 요거는 파섹인데 이 단위가 1AU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초를 넣으면 이 초를 라디안으로 바꿔준 다음에 곱해주는 이 파섹 값에 의해서 단위가 AU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주시차가 1초일 때 1초란 말을 라디안으로 하면 우리가 P 곱하기 R은 1인데 우리가 여기서 연주시차가 1초이면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 길이가 나오려면. 그러면 1초는 몇 라디안이냐면 206,265분의 1 라디안입니다. 앞에 했던 것처럼 이거 곱하기 R을 파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AU로 나오려면 일단 얘를 AU 값으로 볼게요. AU 몇 AU인지. 그러면
1초가 요 라디안으로 단위가 없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206265분의 1 라디안이죠. 곱하기 x 했을 때 1의 6가 나오니까 1초인 별까지의 아까 전에 연주차가 1초라 했으니까 1초인 별까지의 거리 r은 206265AU가 되어야지만 206265를 곱해줘야지 1이 나오죠. 그래서 1파섹의 거리는 AU로 206265AU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파섹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맞던 밑에 거, 자, 초만 넣고 거리만 넣어도 이 식이 초만 넣고 초 단위를 넣고 그 다음에 파색 단위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단 말은, 여기서 초를 바꿔버리면 초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206265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색을 AU로 바꾸면 206265AU이기 때문에 둘 다 곱해져서 우리가 초와 파색 단위가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아까 말했던 복잡한 초와 파색이지만 금방 말했던 라디안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단위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연주차 1초인 별까지 거리를 1파섹으로 정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별의 연주차만 측정을 딱 하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별을 측정하니까 연주차가 0.1초였다. 그러면 이 별은 10파섹이네. 왜냐하면 1파섹을 연주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라고 정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또 우주에서 킬로미터가 너무 단위가 작으니까 거리 단위로 파섹을 쓰는데 광년도 씁니다. 광년은 3.26 광년이 1파섹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천체에서 보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광년을 잘 안 씁니다. 파섹을 쓰죠. 왜냐하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연주차를 바로 측정하면 거리가 파섹 단위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파섹을 많이 씁니다. 0.2초인 별은 얼마죠? 0.2분의 1이 되니까 5파섹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식에 의해서 1파섹은 몇 AU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6265AU가 됩니다. 라디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아까 전에 말했던 R 곱하기 P 곱하기 R이 1AU이기 때문에 P 곱하기 R이 1이기 때문에 AU이기 때문에 단위는 초, 단위는 여기에서는 파섹을 써야 된다, 그죠? 단위가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AU로.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P를 나누어 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연주 시차만 측정되면 값을 넣으면 바로 파섹 단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좀 어렵게 느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꼼꼼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는 요 식만 알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식의 정확한 의미나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더 조금 어렵게 이렇게 꼬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